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불법 가이드가 펼쳐질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공계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룡기업들의 박빙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인생의 첫 직장 어디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합격의 명사수 조민혁 쌤과 홍기찬 쌤이 나섰습니다. 취업의 신과 함께하는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워너비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NCS인데요. 혼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친절 가이드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은 쑥쑥 합격의 문까지 거침없는 실주가 기다리는 마법의 시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험난 속에서 소외된 취준생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정규직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취업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 전략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다양하고 직무도 너무나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이곳일까? 아니 저긴가? 고민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네.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때로는 따뜻하게도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으로 다가와 주시는 맞습니다. 조민혁 컨설턴트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밥 안 드시고 휘발유 드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소문이 있으신 스펙만 입력하면 거침없이 합격 전략이 쏟아진다는 홍기찬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대본대로 안 가는군요. 이제. 네, 뭐 이런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어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살리려고 네. 잘 안 살았네요. 또 이렇게 날카롭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날카롭게 훅 들어오셨어요. 다음에 저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본대로. 네, 알겠습니다. 자, 대본대로 이제 가보면 이제 서서히 하반기 공채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취준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먹구름입니다, 지금. 먹구름입니까? 지금 여러 기업 현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이미 그 부분을 좀 눈치를 채고 사실 하반기 공채 시작 전에 지금 8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올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인적성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네. 공교롭게 지금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콜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네요. 뭔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기업에서 그 어떤 기업 이미지는 좀 구직자들에게 안 좋지만 또 당장 서류 통과하신 분들은 인성 검사를 또 봐야 하는 상황이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8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찬 쌤, 우리 취준생들 요즘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시즌 오픈 전까지 20일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뭐 한전도 NCS 문제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나와서 예. 그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9월이 이제 오픈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소서에만 몰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음이 또 떠 있기 때문에 자소서 마감이 있으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동안 본인의 적성 시험을 좀 경쟁력 끌어올리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남은 20일 알차게 잘 보내야 됐고요. 자, 그럼 오늘 어떤 분이 고민을 들고 와주셨는지 공채 배틀그라운드의 문을 두드렸을지 먼저 사연자의 고민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재료 전공자입니다. 서울대 반도체 공정 교육을 받고
학부 연구생은 연료전지 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수강 이력도 없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도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삼성도 DS로 쓸지 SDI로 쓸지 고민입니다. 학점 3.7, 어학 6급, 기업 인턴무라고 굉장히 짧고 간결한 네.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핵심만 딱딱 골라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이 어떤 기업을 골라주실 건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먼저 기찬쌤이 뽑아주신 기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LG 계열사를 우리가 지원할 때 3개 계열사를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공계들은 주로 지금 LG의 채용을 이끄는 회사는 LG화학이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LG전자가 상반기 때는 지금 막바지에 생기하고 이제 가전만 뽑았으니까 올해는 또 하반기 때는 다른 사업부의 채용도 아마 있겠죠. 그 네.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좀 업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가요? 상반기 채용도 파주하고 구미 지역이었는데 구미에서만 채용을 했고 거의 그러면 채용 있는 직무들마다 한 자릿수밖에 채용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반기 때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파주가 열릴 거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고 예. 또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근데 상황은 지금 좀 안 좋으니까. 근데 반면 뭐 삼성도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이 다 안 좋기는 합니다. 근데 중소형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또 마이크로 LED 투자 계획이라든가 모바일 QLED 관련된 모바일 OLED 관련된 부분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LG는 세 개 계열사를 도전하니까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를 도전하게 될 거고요. 삼성 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많이 꿈꾼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날의 이력들을 보면 반도체 공정 교육이라든가 또 연료전지 랩에서 진행됐던 공학 과정을 좀 눈여겨보면 DS 그러니까 반도체를 쓸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민혁쌤이 뽑아주실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 진짜 배틀그라운드네요. 어디 아, 그래요? 지금 선정했냐고 물어봤는데 네. LG의 어떤 영업 손실도 지금 홍기찬 네. 쌤이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OLED 죄송합니다. OLED의 네. 대표 강자 예. LG 디스플레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과 LG를 두 분이 꼽아주셨는데 두 기업 다 사실 이공계 학생들한테 약간 꿈의 직장 아닙니까, 민혁 쌤? 그 사실 시대별로 직장에 대한 그 기준들이 조금 신입 구직자들한테 좀 바뀌는데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조선 쪽에 대한 그 플랜트 업황이 굉장히 좋았고 2010년도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자동차 그리고 지금은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쪽에 이제 그 인기가 많죠. 근데 이제 네. 홍기찬 쌤이 앞서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생각보다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 때문에 업황 예. 자체가 지금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7월 올 하반기부터 가동될 광저우 공장에 대한 인력도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지금 채용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해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작년보다는 그 채용 규모는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니즈는 계속 증가될 거기 때문에 특히 대형 패널에 대한 그 수요는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네. 그럼 뭐 대형 TV나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계속 LG 수요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 쪽에 이제 관심이 그 주력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제 중소형 쪽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에 주력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기찬 쌤도 좀 한 말씀 거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시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도 BOE 코리아에 들어간 학생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LCD 패널 전 세계 1등이죠. 그러니까 LCD 쪽은 우리가 중국에 많이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LCD라는 거 이제 패널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TV에 들어가는 판때기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패널을. 예. 그러면 그 유닛 단위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해 가지고 만약에 순위를 매겨 보면 LCD는 이미 중국에 넘어가서 BOE가 1등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중국 기업들 LCD 기술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55인치 이상 넘어가는 대형 LCD 패널의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LCD 패널도 만약에 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카운트를 하게 되면 지금도 대형의 강자 LG 디스플레이가 1등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마진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OLED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나 LG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전환되게 되면 다시 또 수익률을 창출하게 되죠. 이제 네. 부품 산업은
생산이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고 추후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네. 또 삼성과 LG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뉴스에만 너무 좀 보지 마시고 이 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 저는 부품의 3대 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결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 세 개가 지금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고 또 여기가 지금 채용을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은 긍정적인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중간중간 힌트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기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채용 현황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작년에 사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뽑았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기계 전공자들도 뭐 생산 설비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공장 같은 경우도 구미 쪽으로도 많이 가고 또 신설된 파주 쪽으로도 사실 저희 예전 방송에 출연했던 왜 떨어졌나라는 프로그램의 특집에 나왔던 몇몇 학생들도 네. LG 디스플레이 입사한 케이스가 또 있어서 아, 합격생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나온 예.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역학 지식이라든지 전공 지식을 갖추신 분들은 빠르게 그 회사에서 이제 채용을 해서 현장이라든지 공장 쪽으로 이제 보내는 케이스가 많았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만큼은 채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네. 그 참고로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채용을 할 때 저도 사실은 조사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아예 전혀 수집을 하질 않고요. 어. 직무 역량과 관련이 뭐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아나운서는 당연히 사진을 넣지 않나요? 증명 사진을. 그렇죠. 예.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LG 그룹 같은 경우 사진도 넣지를 않고 그야말로 직무 능력,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직무 능력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고 학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전공과 학점 그리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항목 3번에 500자 내로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야말로 직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볼 수 있어서 네. 채용 규모가 다소 뭐 줄어들더라도 평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소재 전공자들, 뭐 네. 저희 지금 네. 사연 주신 분처럼 이렇게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인적성 대비 조금만 힘을 내 주시면 면접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 기찬 쌤이 읽으시는 채용 시장 현황도 유사한가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구직자 입장에서. LG는 카드가 3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LG 디스플레이가 뜨면은 대부분은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파주가 안 뜨고 만약에 지난 상반기처럼 구미만 뜨게 되면은 채용 인원은 직무별로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토탈 합쳤을 때 2자릿수의 채용이 있었을 거예요. 상반기 때. 네. 그런데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저 채용 규모는 3자릿수 한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만약 흘러가게 되면 LG를 이제 쓰겠죠. 근데 만약에 LG가 지난 상반기처럼 만약에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식으로 공채가 오픈되게 되면 3장의 카드를 쓸 때 LG전자와 LG화학 나머지 한 장을 화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은 LG 하구실수도 생각을 할 거고 전자를 전공했던 친구들은 실리콘웍스를 또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변수고요. 삼성은 변수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DS로 갈 거냐 디스플레이로 갈 거냐 요거에 대해서 많은 전공 학생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재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학업 이력이라든가 전자를 전공했던 친구들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목이 많이 개설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구실 이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키즈 디스플레이 교육과정 같은 걸 받으면서 실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이 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의 학업 이력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DS로 갈 거냐 디스플레이로 갈 거냐 때로는 또 저희가 시간 되면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SDI를 내가 지원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원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학업 이력을 좀 살펴보고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럼 1라운드 배틀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1라운드 배틀 키워드는 OLED vs OQLED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는데 일단은 왜 이렇게 키워드 선정이 됐는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제 OLED다, QLED다를 이제 비교하는 것 자체를 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만든 어떤 유기 발광 소재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삼성은 여전히 이제 LCD 그 백라이트를 통해서 거기다 이제 퀀텀 닷 필름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기술력에 있어서는
OLED가 이제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예. 삼성도 이제 뭐 뒤늦게 OLED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현직자를 만나 봐도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삼성과의 좀 비교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력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강하고 실제로 뭐 뒤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겠지만 복지 수준이라든지 뭐 연봉 또는 뭐 대우 수준 또는 근무 환경 또는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파견 기회들이 삼성 못지않게 오히려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도는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LG 그러면 아무래도 백색 가전 쪽이 강하고 예. 삼성하고는 좀 비교를 못하는 삼성이 워낙에 이제 전자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구직자들이 이제 영상을 볼 때 무슨 삼성하고 LG를 비교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만큼은 여러분들이 LG의 어떤 강점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찬쌤께서는 키워드 해석 어떻게 하셨어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우리 과거의 디스플레이가 LCD였잖아요. 네. 이게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 빛을 쏴줄 수 있는 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LCD 모니터 뜯어보면 뒤에 막 형광등 같은 거 있었어요. 예. LED TV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집에 지금 많은 게 LED TV일 텐데 그거는 백라이트 유닛을 LED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지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OLED인데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9인치 이하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 들어가는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TV에 들어가는 대형 시장이 있어요. 중소형 시장의 압도적인 중소형은 OLED가 삼성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점유율 한 95%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광원이 사라지게 된 OLED는 명암비가 거의 궁극에 가깝고 그다음에 플렉시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 폰이라든가 우리 과거에 갤럭시에 들어갔던 엣지라든가 이런 기능들의 구현이 가능하고 이거는 삼성의 점유율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자, 그러면 OLED를 거의 다 하는 삼성인데 네네. 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우리 휴대폰은 교체 주기가 짧죠. 한 2년 정도 그쵸. 지나고 바꾼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OLED 기술을 쓰기 좋다라고 삼성은 판단하는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저도 TV가 지금 상기 한 10년은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예. 길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블루칼라 번짐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삼성은 OLED가 대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OLED는 아주 초대형. 그러니까 막 중동의 부호들이 사는 막 몇 억짜리 TV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퀀텀 닷 필름을 붙여서 LCD에서 세계 재현성을 좀 끌어올려서 QLED라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LG는 대형을 이제 OLED로 해요. 그러니까 OLED가 삼성 입장에서는 중소형의 OLED가 되는 거고 LG 입장에서 옹립 대형의 OLED가 되죠. 아직 여기 그러면 삼성의 점유율이 OLED 모바일 쪽에서는 한 95% 정도. 그럼 대형 OLED는 LG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QLED는 아까 말씀드린 퀀텀은 또 삼성이 다 하고요. 그러니까 주계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바일 시장에서는 당연히 LCD가 이제 OLED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LG도 이쪽을 추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대형 시장에서는 양사의 진영이 완전히 다르고 감정 싸움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 측에서는 야 QLED가 무슨 뭐 그거 LCD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또 기술적으로 진보한 기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부품 산업은 표준 규격을 누가 끌어가냐 여기에 지금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양사가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대형의 시장의 승기는 누가 잡았다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구직자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네네네. 기차 쌤이 이제 거의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저런 내용까지 우리가 뭐 알아야 되냐. 면접장에 가서 뭐 마켓쉐어라든지 뭐 중국의 뭐 추격이라든지 뭐 LCD 가격이 하락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엔지니어인데 나는 그냥 역학 지식 정도만 알아야 되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LG 같은 경우 뭐 삼성은 사실 PT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고 해서 하루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 구직자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네. LG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면접을 2번에 나눠서 보다 보니까 약간 힘을 빼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인적성 통과된 다음에 뭐 1차 면접 경쟁률 뭐 한 3배수 정도 되고 최종 면접 경쟁률 실제로 한 2배수도 안 되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오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업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라든지 경쟁 자체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요. 예.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신입사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입사를 해서 바로 어떤 실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희망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업계에 대한 현황이나
조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는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서도 노출을 시키시면 분명 가산점이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LG 디스플레이 그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QLED, OLED 논쟁 같은 경우도 네.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사실은 뭐 저는 오늘 배틀그라운드여서 LG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지금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 뭐 네네. 기찬 쌤 같은 경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점인데 양사가 사실은 뭐가 맞다 틀리다를 지금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성 친구랑 교제를 하더라도 나는 뭐 키가 중요해, 또 나랑 대화가 통해야 돼, 뭐 나랑 어떤 취미가 같아야 돼. 민혁 선생님 어떤 게 중요하시나요? 저는 제 와이프를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개인마다 직업 방송 시간이 아니라 약간 속을 줄 저희가 알았습니다. 바뀌었네요. 네. 안 넘어오시네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네네네. 기찬 쌤이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중소형 시장에서는 어떤 그 회사가 우위인지 또는 패널 시장에서는 어떤 그 기능이 우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신다면 면접장에 가서 분명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재밌네요.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대형 vs 중소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TV 가전업계에서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기업이 영원한 라이벌이다. 그리고 세계 1위라는 왕자를 놓고서 탈환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때문에 뭐 시장 전략에서도 차별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찬 쌤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양사 모두 지금 패널을 하고 있지만 또 그다음에 패널을 받아서 TV를 만드는 가전 사업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뭐 짝꿍이라고 할까? 그게 네네. 이제 삼성의 CIM 쪽의 VD 사업부가 되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짝꿍이라고 하는 건 이제 LG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가 되죠. 근데 이 두 회사만 그러니까 각자 그룹사에서 만드는 패널로 TV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2등을 다투는 이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그런 TV 메이커들도 많고 전 세계 TV 메이커에 우리나라 LCD 기업들, OLED 기업들이 패널을 공급하거든요. 네. 공급망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건 그 초대형 TV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넘어가는 건 거의 다 북미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배출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로컬 TV 메이커들이 또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는 파이어 뭐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직군들은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도 과거에 채용이 많을 때는 기술 영업도 뽑았고 그다음에 영업도 뽑았어요. 네. 기술 영업은 주로 이공계들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 가게 되면은 그런 다시 말해 부품은 패널을 단순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널을 이 TV 업체가 받아서 완벽한 세트를 만들 수 있게끔 기술적인 지원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도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의 또 강자인 이유는 또 모바일 시장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쪽에 또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폴더블 폰 시장 이 접히는 휴대폰의 시장이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 네. 그 부분도 디스플레이 업종 입장에서는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업에 있는 사람들이 미주 시장 지금 미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 경기 동향에 맞춰서 아주 큰 TV 시장의 판매 동향은 어떻게 바뀔 거냐.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하고 하웨이가 이걸 따라가는데 이런 경쟁들 속에서 중소형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 이런 동향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공계들도 이해하시고 네. 그거에 맞춰서 좀 취업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업종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그 회사들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다뤘는데 네네네네. 카드 회사들도 사실 지금 뭐 공교롭게 저희가 2회 이상 마진이 좀 나지 않는 업종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네. 이런 업종일수록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어. 그러니까 그 투자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투로 따지면은 당장 뭐 이등병이라도 빨리 훈련을 시켜서 바로 투입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냥 적당하게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준 생활 길어지는데 그냥 인적성이나 빨리 잘 봐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해야 되겠다. 이런 성향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자기소개서에서 이전에 그 관련된 과목을 수강을 했기 때문에 서류가 통과가 되더라도 분명 면접관 분들 또는 임원분들의 어떤 그런 예리하고 매의 눈으로 분명 걸러질 거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내가 학점이 조금 부족하고 뭐 학교 네임밸류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뭐 지방 근무를 잘할 수 있다라든지 네. 또는 이런 경쟁적인 상황과 도전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집념 있게 뭔가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든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그 실패에 대해서 좀 내성이 강한 사람. 네. 그러니까 위기 대응 능력이 이런 강한 분들이죠. 사람이. 네, 저요? 이게 굴하지 않거든요. 아. 네, 그냥 거침없습니다. 네,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런 강한 우리 멘탈을 교욱 씨 갖고 같은. 있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런 그 교육 MC 같은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 저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포스코에 있을 때도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냥 성장 과정, 입사 후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철강 분야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해요. 디스플레이 쪽이랑 중국이 뭐 저가 공세로 계속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다 보니까 도전적이고 뭔가 그 실패에 내성이 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 전형도 까다로워지고 자기소개서도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500자에서 1000자 이상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기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을 정리하고 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탄탄하게 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비단 이게 디스플레이 쪽이 아니라 혹시나 지금 문과분들이 보신다면 식품 업종이나 은행 업종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경쟁이 뭐 굉장히 심하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점포 간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핀테크라든지 이런 비대면 채널에서의 네.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구직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똑같이 입사 지원서를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이 또 의문을 갖는 게 그거더라고. 그럼 매 회사마다 뭐 다 다르게 써야 되냐? LG 디스플레이에 가서는 열정 있고 팀워크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가서는 또 창의성 있고 참 뭐 이런 전문성 있고 이렇게 회사마다 인재상을 다 다르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 업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그 속도는 지원하는 속도는 좀 빨라지고 양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취업에 대한 조언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기찬 쌤도 앞서서 이제 동양파 미국 이야기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 민혁 쌤도 중국 저가 공세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뭐 일본의 경제 보복도 있고 또 이렇게 중국에서 물량 공세로 나오니까 사실 디스플레이 업계 자체에 좀 위기가 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자세히 다뤄볼까 하는데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렇듯이 다 뭐 중국에서 쫓아오죠. 그러니까 그런 대외 변수 같은 건 여러분도 구직 활동할 때 메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직군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 그리고 직무 경험이 있다. 이게 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LCD 쪽도 당연히 아직도 시장이 존재하고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계속 쫓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더 대형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죠. OLED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치 산업의 메인은 누가 똑같이 인풋을 쏟아부어서 더 불량률을 절감해서 저가의 더 대형의 고퀄리티의 패널을 생산하는 게 메인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정 내부적으로는 계속 공정 혁신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OLED 같은 경우에는 패널 구조를 보면 결국에는 지금 폴리이미드 필름도 이제 플렉시블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럼 새로운 제재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제재에서 이제 폴리 재질에 대한 이해도, 또 유기물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지금 투트랙으로 전략으로 짜고 있는 건 대형에서의 마이크로 LED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OLED, QLED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금 디스플레이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사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TV를 구현하는 방식이고 무기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특성이 좋아요. 지금 이 시장이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만약 LCD가 1세대다, OLED, QLED의 경쟁이 2세대다, 그럼 3세대의 경쟁이 되죠. 그러면은 그런 새로운 무기물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도전을 하실 때 내가 디스플레이 패널 구조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건 당연히 알고 가야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각자 우리 전공들이 달라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고 회로가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메인 전공의 공학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계과라고 하면 열이나 진동 해석 같은 걸 잘할 수 있는 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전력이라는 걸 구현할 수 있는 회로 패턴에 대한 구현 이력을 갖고 있으면 공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되고, 내가 전기를 전공해서 지금 공정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시적인 전기 시스템의 송배전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율 향상도 좀 강점이 되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분석은 하고 가되 자소서 내용에 그런 얘기를 메인으로 잡는 건 저는 별로 권하고
말씀하고 싶지 않고요. 메인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니까 내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이 패널 업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버전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현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공정 라인 내부적인 혁신 활동에 보탬이 될 거니까요. 그런 얘기들 위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혁 쌤. 저는 너무 저희가 엔지니어 얘기만 해서 예, 문과분들 얘기도 예, 짧게는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엔지니어를 한 90% 채용을 하죠. 네. 그래도 특수하게 한 10% 정도는 글로벌 역량이 우수한 분들을 또 채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공장을 또 해외에 지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탁월하시다라든지 또는 뭐 해외 대학교를 졸업했다라든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체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을 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지금 너무 그 공학적인 얘기에 대해서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아, 근데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1, 2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기 전에 근데 일본 기업이 디스플레이 쪽을 주름 잡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모바일 LCD 시장으로 보면 대형 LCD 시장의 최고 강자가 BOE인데 재밌는 건 그러면 중소형 LCD도 있잖아요. 여기에 강자가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시장이 이제 일본이 다 반도체도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추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반도체 처음 만들었던 낸드를 제일 처음 만들어냈다가 도시바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또한 과거에 LG도 LG 필립스하고 같이 합자법인으로 이 회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또 LG 디스플레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 소재가 없으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이 있는 나라이고 그런 산업이죠. 그러니까 또 일본에서 요즘 뭐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제가 뭐 남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한테 우리가 뺏어온 것처럼 중국이 우리한테 뺏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업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도시바처럼 좀 회사가 어려워지는 게 물론이죠. 아니냐.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아주 극단적인 단면이 지금 중국 내부적인 삼성의 휴대폰 시장이 2%대로 추락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BOE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나게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고 향후에 모바일도 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도체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뭐 거의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야죠.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의 업계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하지 않아도 될 괜히 걱정까지 해가면서 좀 살펴봤는데 하반기 취업에 있어서 취준생들이 좀 주목해야 될 직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민혁 쌤. 아무래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 근무가 가능하시다면 파주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거나 뭐 구미 쪽 해당 지역의 대학 출신이라면 구미 쪽으로 가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지방 근무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필수고 경쟁률로 따졌을 땐 당연히 구미 지역의 경쟁률은 많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무조건 뭐 눈높이를 낮춰라 또는 뭐 지방으로 꼭 가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 그리고 생산 현장별 특성이 다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 맞는 나의 전공이나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저는 지원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찬 쌤은요? 그러니까 전략적 지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만약에 LG에 이제 도전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LG가 이제 LG전자 한영본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해외영업도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디폴트로 박을 겁니다. 그 다음에 LG 지금 생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추천만 하고 있어서 문과 학생들이 지원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5G 이슈가 있기 때문에 LG U+가 아마 하반기 때 채용이 열리겠죠. 네. 이 두 가지를 아마 생각을 하고 도대체 그럼 남는 한 장의 카드를 내가 어디에 쓸 거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채용이 과거처럼 기술 영업으로 뽑혀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이공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열리고 별도로 문과 영업이 따로 열린다고 하면 여기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열리지 않고 이공계, 그러니까 기술 영업 성향의 이공계들조차 LG 디스플레이 영업으로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공채가 올린다고 하면 그때는 LG 하우시스나 안 그러면 LG 실리콘웍스의 영업이나 뭐 다른 포지션을 봐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모두 다 확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할 때 이 공고를 보고 나의 도전자가 나보다 수능 등급이 한 등급 높고 나보다 학점이 한 0.3 정도는 높고
어학 점수도 한 등급 높고 내가 국내에서 인터넷선 해외 인터넷선 친구들도 이 공고를 함께 보고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떤 선택지를 결정해야 나의 확률이 올라갈까? 네. LG 정도 되는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키워드로 꼽진 않았습니다만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또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 근무 환경 그리고 연봉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은 이 부분은 LG부터 한번 살펴보죠. 저는 사실은 요새는 그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비밀스럽게 주고받는 대화, 뭐 앱도 많고 네. 해서 네. 거기를 참고를 많이 구직자분들이 하더라고요. 뭐 연봉 수준을 현직자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거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주변에 실제로 근무하시고 있는 현직자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뭐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대기업들끼리 퇴사율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네.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 퇴사율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체감상으로 여러분들 주변의 현직자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는지 또는 업무 몰입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뭐 LG 디스플레이는 퇴사율이 낮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 비슷한 신입사원들의 어떤 만족도를 봤을 때는 비슷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절대적 기준에서 비슷한 거고 그 삼성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 있잖아요, 구직자들에게. 삼성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좀 감안했을 때 비슷하다는 건 상대적으로 LG에 대한 선호도가 저는 좀 높지 않나.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찬 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뭐 LG 계열사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수 이번에 지금 집에서 질삭 공부를 하고 있어요. 현직자들조차.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디스플레이 업종에 있으면서 업황도 요즘 안 좋고 하니까 당연히 또 삼성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볼까? 이게 뭐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보면은 삼성이 한 33조 정도 되고 디스플레이 부분만 봤을 때 LG가 24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대형 시장의 OLED 그다음에 대형 시장의 LCD 여기에 이제 LG 경쟁력이 있지만 중소형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삼성이 더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연봉처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은 PS 제도, 그러니까 보너스 제도가 좀 강해서 실적이 좋으면은 이걸 많이 주고 또 없을 때는 과감하게 깎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LG는 그거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 따라서 좀 내가 또 돈을 좀 받게 되는 기회는 상대적으로는 LG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콜마 정도 되는 기업을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봉을 찾아봐요. 원래 콜마를 몰랐던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삼성과 LG 정도 되는 계열사는 뭐 연봉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끌어가는 리딩 컴퍼니이고 그다음에 그걸 좀 생각하세요. 당장의 연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산업에 들어올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을 끌어가고 있는 내가 핵심 코어 필드에서 내가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양사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서 너무 연봉보다는 본인 학습, 나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이 좀 잊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G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D군의 알파벳 D군의 디스플레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D군의 실제로 디스플레이. 입사하신 분들의 거의 95% 이상이 합격하신 분들이 그 블로그를 참고했다고 하니까 디스플레이 관심이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그 디스플레이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완전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기차쌤은요? 그 삼성은 PT 면접장 들어갔을 때 반도체 팔 때 제조 공정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전공 본연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과 나온 학생들한테 막 나사 체결 구조 같은 걸 내기도 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은 그런 직군들보다는 디스플레이 본연으로 좀 전공 PT를 낼 때가 많아요. 뭐 그런 블랙 차이가 있구나. 매트릭스만 예.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공계들은 그걸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류가 합격이 되고 인적성이 붙은 다음에는 내가 가야 할 그 회사의 주 제품의 재질과 공정과 공법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
좀 잘 이야기할 수 있게끔. 지금은 근데 그거보다는 인적성이 중요하고요. LG가 이번에 인적성에서 한국사가 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예. 지금은 좀 언수추 베이스로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은 알고리즘식의 인적성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LG는 이 부분이 나오고 도용 관련된 알고리즘 패턴이 올해 상반기 때 CJ에 처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요 정도 봤으면 여러분들 별도로 디스플레이 학습 필요할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지금은 좀 인적성에 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채 배틀그라운드 함께 해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홍기철 컨설턴트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뜨거운 불꽃 배틀의 현장 함께 봤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공기업 입사를 위해서 필수 코스로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NCS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갈수록 관리하기 힘드네. 679, 600. 종이증권으로 관리하기 불편하셨죠? 증권의 편리한 관리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청소년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고민부터 심각한 위기까지 무엇이든 털어놓아 주세요. 365일 24시간 청소년 전화 1388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 파괴력이 강한 자연재해, 태풍.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합니다. 자연재해 막을 순 없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리 반갑지는 않은 관문이죠. NCS 문제 함께 풀어보는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공기업의 필수 코스인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업 준비생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CS 함께 문제 풀이 해보고요. 체계적인 풀이 과정 거치면서 실력을 쑥쑥 높이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줄 인도자 마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근황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간 너무 더웠어서요. 예. 시원한 곳 찾아다니느라 굉장히 바빴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디가 시원하던가요? 도서관이나 예. 카페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석이네요. 네, 시원함에 그러니까요. 정석인 곳에 아이스 머물러 아메리카노 하나 계셨고. 시켜서 이렇게 마시면 굉장히 아, 좋습니다. 좋죠. 네, 이렇게 마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게 됐고 그 옆에는 또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시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지수 캐스터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역시도 너무 더워서 집 밖을 잘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아니, 더워서 안 나가고 추워서 안 나가고. 네.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네. 한강으로 중계를 나갔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공포의 한강 수영장. 네, 맞습니다. 그 장소 알겠습니다. 곧 하반기 채용 시즌이 저희가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작이 되고 하반기를 코앞에 뒀는데 지금 공공기관이 채용을 또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채용 소식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대표적인 몇 군데에 좀 말씀을 네.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국농어촌공사가 있는데요. 이곳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 공사는 9월 달에 채용을 할 거야라고 사전 예고가 나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한국농어촌공사는 아무래도 농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 이 토목 분야에 대한 채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토목 직무에서 167명을 9월 달에 모집 예정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선 일반 행정 분야가 80명, 그러니까 도합 한 297명, 300명 정도 채용을 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농어촌공사는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직업기초 능력들 중에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그리고 정보 능력 이 4과목을 시험 본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각각 100명 그리고 50명 정도 채용을 예정 중에 있고요. 특히나 이 금융 쪽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공부하는 직업기초능력 외에도 금융이나 경제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상식 시험도 같이 치러진다고 하니까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에 관련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면 좋고 그럼 건강이나 약간 복지 같은 분야에 나는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디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건강이나 보건복지에 대한 채용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하반기 750명 채용 예정 중에 있어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히는 대규모 채용이 예정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 건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라 우리 요양직이라고 불리거든요. 간호사나 혹은 물리치료사와 같은 특수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따로 뽑는 직군이 있습니다. 진짜요? 이 직무만 또 3자릿수를 뽑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지원을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약 450명 정도 채용 예정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채용 기점으로 봤을 때 같은 직무라고 할지라도 의료 사업이라든지 보험 사업 이렇게 사업부를 2개 구분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파트에 지원을 해야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건강, 보건복지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건강보험 쪽은 바로 그 서류 단계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격, 부적격 심사라고 하죠. 자격 요건이 되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험 기회를 모두에게 주는 그런 유형의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이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보험공단은 최종 합격자의 7배수에게만 서류 통과 그리고 시험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은 10배수에게만 시험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 전형 단계부터 건강이나 보건복지 쪽은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도 신경 써서 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해설 의원님이 매 회차마다 굉장히 양질의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계시는데 그 소스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만 하지 마시고 취준생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2가지가 있는데요. 두 네.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잡알리오라는 사이트예요.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중앙공기업의 채용 공고가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클린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중앙공기업 외에 그 흔히 말하는 지방공기업, 공기업 앞에 우리 지역명이 붙어있는 공공기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 지하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나 뭐 부산시설관리공단 이런 공공기관들의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잡알리오와 클린아이 사이트는 정기적으로 좀 접속을 하시면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채용 이야기를 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봐야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영역에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세 분이 굉장히 자신 있어하는 의사소통, 그런가요? 언어 쪽 문제를 지난번에 되게 어려웠어서요. 네. 가장 자신 있어하시는 영역을 가져왔는데 오늘 풀어볼 문제는 문서 작성과 이해와 관련된 문제고요. 난이도는 한 중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기사문을 보시고 제목,
그리고 틀린 그런 점들을 골라주시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기사의 제목을 골라주시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빠르게 읽어드리는 동안 보기에서 제목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네. 자, 우리 회사는 2월 한 달 동안 전국 사업장에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중에 혈액이 가장 부족한 동절기에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이 2010년부터 매년 2월 이 캠페인을 실시해서 작년에는 2월 한 달에만 1,802명의 임직원이 헌혈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도 많은 임직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요. 현재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5일치를 밑도는 4.21분이라고 하고요. 특히 O형 혈액의 경우에는 3.41분에 불과해서 가장 부족하다고 하네요. 현 상황에서 이번 헌혈 캠페인에는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임직원 한 명이 헌혈하면 회사가 10,000원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광주 사업장은 작년 한 해 동안 헌혈증 1,000장과 헌혈 기금을 사회복지협회도 전달했고요. 안산, 수원, 구미 이런 각 사업장에서도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과 기금을 지역 단체나 병원에 기부해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헌혈증을 기증받아서 이를 필요로 하는 임직원 가족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헌혈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는 대한적십자사에 헌혈버스 2대를 기증하는 이런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문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아, 이게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가 연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기사문을 좀 꼼꼼히 봤었어야 됐네요. 근데 잠시 후에 이제 다음 문제도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다음 일단은 문제도 저희가 바로 풀어야 될 건 네, 제목 네, 첫 번째 먼저. 제목. 네네, 제목입니다. 제목 보기를, 저는 보기가 뭐예요? 보기 거기 1번이 저희 지금 문제가 여기 네. 있는데 예. 보시면 있습니다. 땡땡전자 O형 임직원 급구 2번 헌혈로 나누는 땡땡전자 3번 임직원 가족들도 동참해요 더욱 따뜻한 2019년 헌혈 캠페인 4번 올해부터는 광주 사업장 임직원들도 함께해요 네. 2번 헌혈 캠페인 1등 사업장은 어디가 되겠습니다. 전 제목은 약간 전체적인 내용을 좀 포괄하고 맞아요. 있어야 하는데 약간 치우치는 내용 없이 2번이 조금 저도요. 네, 2번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좀 2번. 쉽네요. 네, 대동단결하겠습니다. 2번으로. 네, 맞나요? 그렇죠. 제가 이 기사문을 읽어드린 시간에 비해서 그 제목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푸신 것처럼 5초 이내로 푸셔야 될 거고요. 답은 2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이 네. 전체 포괄하는 그 보기는 요 하나였기 때문에 네네. 정확하게 2번을 골라주셨고요. 바로 이어지는 문제. 우리가 독해를 잘했다고 하면 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다음 기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주셔야 되는데 보기 1번. O형 혈액은 적어도 1.61분이 더 필요하겠구나. 2번. 2018년 2월에는 약 1,8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었구나. 3번. 혈액 보유량이 가장 부족한 여름에 캠페인을 진행하는구나. 4번. 우리 회사는 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 중에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보기 하나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번은 뭐 당연히 적절한 보기인 것 그렇죠. 같고요. 4번은 당연히 적절할 것 같고 1, 2번은 기사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 선택지네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단 끝부분 쪽에 O형 혈액에 대한 힌트가 있긴 해요. 3.41분에 불과하다. 네. 근데 이게 앞서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제목 생각만 하고 쭉 읽었더니 그러니까요. 꼼꼼히 생소하네요, 갑자기 처음 보는 지문인 것처럼 그래서 다시 꼼꼼히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번은 첫 번째 문단에서 힌트를 좀 찾고 자 우리 정수리 우정 지수 씨의 정수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형에 대한 힌트는 발견을 했고 2번도 여기 있어요. 어디인가요? 1,802명의 임직원이 헌혈을 했다. 2월 한 달에만. 네. 어디에 있나요? 첫 번째 문단 네, 첫 중간쯤에 번째 네, 한 있는 세 부분인가요? 번째 문장에 나와 있네요. 2월 한 달에만 1,802명이 네. 기부인 약 1,800만 원 맞겠네요. 그럼 3번. 그러니까요. 정답 3번 아니까 네. 추측을 해봅니다. 3번 맞나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제 보기와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가장 좀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를 좀 표로 보시면 뭐 다른 것들은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3번을 보시면 초반부에
혈액이 가장 부족한 동절기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있었구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는 겨울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여름이 잘못된 답이 되겠습니다. 이걸 발견했으면 빨리 금방 빠르게 치료를 좀 풀 수 있었겠네요. 이런 네.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지금 이 제시문에 딸려서 제목과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해당 내용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겠구나라는 점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영역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이어서 만나볼 문제는 어떤 영역인가요? 네, 자원 관리 능력인데요. 제가 또 자원 관리 상황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에 연결되는 문제 2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총무팀에 근무하는 L 사원은요,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책상, 의자를 재배치하고요, 칸막이까지 새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평면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의자와 책상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물품 가격표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의자는 하나에 8만 원, 책상은 하나에 15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 너무 비싼 걸 구매하긴 하는데 네, 말떨어지를 못하네요, 회사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50cm 칸막이는 15,000원, 네. 100cm 칸막이는 25,000원 이래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조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책상 길이에 딱 맞는 길이의 칸막이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칸막이는 의자와 책상이 마주한 부분은 제외하고 설치를 한다고 하고요. 책상이 서로 맞닿아서 한 개만 설치해도 될 때는 한 개만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가요. 자, 사무실 이전을 위해 새로 구입해야 하는 책상, 의자, 칸막이 비용은 총 얼마인가? 단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 모든 걸 새로 산다고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과연 얼마의 값이 정확한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갑자기 사고 회로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계속 계산해. 그렇죠. 들어가요? 이거 저희가 말하면서 풀 수 있을까요? 말 안 하고 풀면 안 됩니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면요. 네. 각각 몇 개가 필요한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몇 개가 필요한지부터. 가장 쉽게 보시면은 뭐 의자 몇 개인지 셀 수 있고요. 네네. 책상 몇 개인지 셀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힌트를 주시니까.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힌트를 가지고 일단 의자가 몇 개인지를 세보면 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의자 8개. 네, 맞습니다. 책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네. 그리고 조건을 봐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의자와 책상이 마주한 부분이 몇 개인지, 마주하지 않은 부분이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것 의자와 책상은 금방 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칸막이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칸막이를 안 하면 안 되나요? 그 열린 조직으로. 그러면 가장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또 이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총무팀에서 또 큰맘 먹고 비싼 칸막이를. 전 이 회사 안 다니겠습니다. 의자와 네, 책상을 굉장히 좋은 걸로 주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문제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네네,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좀 이건 좀 빨리 네. 답 공개를 할까요? 제가 이거 답을 좀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우선 214만 5천 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게 얼마큼 필요한지를 먼저 찾는 게 굉장히 관건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잘 구해 주셨어요. 의자와 책상은 각각 8개씩 필요하다는 것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짧은 칸막이와 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짧은 칸막이는요. 그림상에서 이 양쪽, 책상의 양쪽 면 마주보고 있는 이 세로, 이 면에 짧은 칸막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짧은 칸막이는 12개가 필요하구나. 긴 칸막이도 우리가 구해야겠죠. 긴 칸막이는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조건에서 책상이 인접해 있으면 하나만 산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개가 아니라 하나. 총 5개가 긴 칸막이로서 필요합니다. 이를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만나봤는데 진땀이 나네요. 네, 연계되어 있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니까요. 자,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배치를 다시 한다고 해요. 왜 다시 한 거죠? 원래대로 하면 안 됩니까? 열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칸막이 쓰잖아요. 여기 나름의 열린 조직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제가 안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그 모양과요. 바뀌는 모양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 바뀌는 모양으로 우리가 칸막이나 혹은 의자, 책상을 구매했을 때 절약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칸막이 금액이네요. 칸막이 그렇죠. 금액만 책상과 의자는 그대로니까요. 어떤 칸막이가 어떻게 덜 필요한지를 구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막이.
꼭 지금- 설치해야 하는 칸막이만 구해서 앞에서 이제 구한 칸막이와 지금 빼면 앞선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요 책상 양 끝에 책상만 달라져 있다는 거 혹시 느끼셨어요? 아까 이렇게 있었는데 옆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요 내용만 보시면 인접해 있는 부분의 칸막이는 필요하지 않겠구나. 라는 힌트를 그러네요. 얻을 수가 네. 있어요. 책상에 인접해 있으면 하나만 필요한다고 하니. 이게 필요 없겠네요. 그쵸. 요거. 요 힌트까지 거의 이제 한 95% 드렸는데요. 95% 받은 힌트 맞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짧은 칸막이 이게 4개가 불필요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제 그것만 계산을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는 15,000 곱하기 4 하면 칸막이. 6만 원이 아닐까. 맞나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아, 맞나요? 네, 정확하게 6만 원 다행이네요. 맞춰주셨고요. 풀이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긴 책상이 달라졌구나를 빠르게 눈치채시고 그러면 여기 길게 있었던 부분이 이쪽에 붙게 되네요. 그럼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죠? 짧은 칸막이 2개씩이 이렇게 양쪽에 있었잖아요. 짧은 칸막이가 필요 없겠구나. 짧은 칸막이 4개가 필요 없네. 절약되는 금액은 짧은 칸막이의 4개 금액인 어허. 6만 원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 관리 능력 측정하는 문제 이렇게 만나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만나봐야 될 문제가 수리 유형이라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있던데요. 저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원관리에서 불가합니다. 일부러 제가 자원관리에서 계산을 좀 하시게끔 네. 곱하기 계산을 하시게끔 좀 워밍업을 머리 풀어주신 거예요? 해드린 겁니다. 수리 영역 문제를 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준비되어 있는 수리 문제 일단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의 학력을 좀 조사해봤습니다. 2019년도 2월에는요. 1월에 비해서 고졸자 직원 15%가 대졸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10월 달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대졸자 직원 중 일부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석사 학위자의 비율이 29%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10월 기준 대졸자의 비율, 이 가운데 칸에 들어가야 될 비율은 얼마인가를 구해주시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렵겠죠? 대졸 중에서 일부가 그렇죠. 고졸에서 석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문제에는 대졸 중에서 석사로 갔다라고 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힌트를 드리면 우리 확률 같은 케이스가 0에서 100%까지 있잖아요. 네. 그냥 정말 맘 편하게 풀려면 100명이다. 100명이다. 1월 달에는 석사 출신이 23명이다. 대졸자는 57명이다. 고졸자는 20명이다. 식으로 우리가 쉽게 풀기 위해서 좀 치환을 하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문제 있어요. 행간을 좀 읽어보면 이 회사는 좀 좋은 회사네요. 그래요?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위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열려있는 회사다. 그럼 저는 칸막이 회사 말고 이 회사 다니겠습니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렇게 문제 접근을 하는 것도 답변은 이 굉장히 회사를 좀 다니겠다. 답은 마무리를 하는 5번 걸로. 이 회사를 다니겠다. 아, 예. 뭐, 알겠습니다. 칸막이 말고 이 회사가 낫다. 네. 저는 문제 보니까 1월에 고졸자 중에서 3명이 대졸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2월 기준 대졸자는 60명. 네, 맞습니다. 역시 수리 영역 지금 에이스인가요? 정말로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밟아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하시면 답이 나올 것 조금만 더 같습니다. 하면 된다고 10월에 합니다. 석사 졸업이 6명이 늘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졸자가 6명 줄어야겠죠. 그래서 54명, 해갖고 54% 아닌가요? 정확하게 답을 와, 찍어주셨는데 에이스예요. 시간이 좀 에이스. 걸린다 뿐이죠. 교육 MC님은 아니, 조금만 시간을 드리면 교육시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확하게 푸시는 법을 알고 네네네. 계세요. 제가 네, 이제 아우. 100명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또 풀이를 준비한 표를 보시면요. 1월 달이 이 차트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15%가 대졸이 되었구나. 그러면 20명 중에 15% 3명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대졸 석사졸 그 인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3명만 든 60명 그리고 17명. 자, 이게 2월이에요. 네. 여기까지 구한 이후에 자, 대졸은 과연 10월 달에 얼마인가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조건이 대졸에서 일부가 석사로 29명이 되었다. 그러면 29명, 고졸은 그대로 17명이 가겠죠. 여기서 네. 계산은 100명에서 29명과 17명을 빼주면 되겠네. 정확하게 푸셔서 아까 답은 2번 아유, 감사합니다. 54%를 정말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리 영역 첫 번째 문제를 만나봤는데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문제를 만나고 싶지가 않은데 준비가 돼 있죠? 시간 별로 없지 않나요, 저희 지금? 근데 빠르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네, 읽고 빠르게 풀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네. 자, 인사팀에 근무하는 A씨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장소에 인원을 배분 중이라고 합니다.
참가 대상 중 도착한 16명을 제외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6명을 참여 가능 인원수를 고려해서 3개의 장소, 이 룸 1, 2, 3에 배정한다고 할 때 S과장과 T과장이 같은 장소에서 교육받게 될 확률 전체 경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경우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모두 각각 참여 가능 인원수가 다르긴 하지만 계산을 해보시면 2명의 자리가 남아 있고요. 네네네. 또 2번 방도 2명의 자리, 3번 방도 2명의 자리. 어허.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배분해야 되는 6명을 각각 3명의 3곳의 방에 2명씩 배정하는 문제구나. 그 확률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네. 요거는 좀 시간이 그래도 걸리기도 해요. 실제로. 이거네요. 약간 경우의 수 옛날에 구했던 네, 문제. 맞아요. 그러네. 머리가 지끈거리는 이게 난이도 느낌. 상이라고요? 중상 정도 중상이에요.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통 몇 분 안에 풀어야 하나요? 실제로 만약에 이 시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1분 정도 1분 될 수 있을 안에요, 것 같아요. 안에? 1분 만에 푸시면 좋을 것 같은.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1분 정도에 푸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간 관계상 답변을 바로 만나보자 저희는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도 많은 분들 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지금 언어 마무리하는 이 능력에- 시점에 지금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문제를 네. 풀이하는 법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조금 네네.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풀이 과정을 보시면요. 일단은 3곳의 방에 각각 2명씩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제가 표로 따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방에는 이 다음 장에서 첫 번째 방에 3명이 완료되어 있잖아요. 2명이 들어가야 되고 2명이 네네네. 들어가야 되고 2명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자, 이쪽 방에 첫 번째 배치할 사람이 경우의 수 6명 중에 1명을 먼저 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6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나머지 5명 중에 1명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는 5. 전체 경우의 수는 30이 되겠네요. 6 곱하기 5. 그런데 S과장이 들어가고 T과장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T과장이 먼저 들어가고 S과장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를 나누기 2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9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 90에서 세상에. S과장과 T과장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를 또 구해 주셔야 돼요. 아이 참 그럼 만약에 이 두 분이 까다롭네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간다 그냥 박아두고 나머지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4명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 6. 똑같이 6이 3번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쭉쭉 하시면 정답은 0.2, 20%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긴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10년 전에는 저희가 30초 만에도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맞습니다. 좀 흘러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문제까지만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이 취업준비생들한테는 힘이 되는 시간, 저희한테는 좀 자괴감 있는 시간이었긴 네. 했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취준생들이 많은 결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 오늘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민영 강사님 역시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취준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어머머 대박. 채용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학력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세무법인 정산에서 회계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창은 레딕스에서 비금속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5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대신정보기술에서 통신장비 설치 수리원을 모집합니다.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센텍에서 총무 일반 사무원을 채용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800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22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옛것과 새 멋이 공존하는 도시죠. 광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김건호입니다. 네, 주무관님. 어제 말복이었잖아요. 네.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 복날하면 닭을 먹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닭보다는 해산물로 몸보신했어요. 네. 색다르고 좋네요. 네. 해산물 어떤 거 드셨어요? 낙지 볶음하고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저도 해신탕도 좋아하고 먹으러 가서 낙지 탕탕이도 즐겨 먹는데 저는 사실 닭으로 이제 몸보신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 말씀하신 것들처럼 낙지와 해산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하신 내용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벤처로 한국광기술원에 위치하고 있는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LT 사업장입니다. 전력사업부 국내 국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영업보조 업무하실 해외 영업원 3명 모집합니다. 3개월 수습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됩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공학계열 졸업자 및 영어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신입 기준 연 2,4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2019년 9월 15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광주의 첫 소식 만나봤습니다. 경력이 무관하고요. 해외 영업원 3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컴부드로에 위치하고 있는 기타 해상 운송업체인 누맥스 해운 주식회사입니다. 선박 입출항을 위한 예국 선박 소송 및 해양 물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상 운송 사무원 2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영어 능력자, 차량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900만 원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2019년 8월 말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우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챙기셔서 지원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세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19년 9월 상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일 해고 제한 및 떼어 제한과 구제 및 신용관리, 9월 9일 일자리 위한 나만의 전략 및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구청 취업특강실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쿠폰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다채로운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 다녀와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명실상부 슬로우 라이프의 대명사입니다. 신도시 왕숙지구가 있는 남양주인데요. 남양주 일자리 센터에 고영선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 센터 고영선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는데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어떻게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집 테라스에 수영장을 설치해서 아들과 물놀이를 즐겼고요. 네. 저는 닭 대신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약간 오리고기. 부티나네요, 주무관님. 테라스에다가 그러게요. 수영장 설치하고 네, 닭 대신 오리 먹고 약간 그렇다고 말씀드리면서 부럽습니다.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오나무에 위치한 주식회사 라미드 관광 남양주 지점에서 호텔, 콘도 프론트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는 스포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골프장으로서 프론트 사무 및 취급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22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며 상여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주 5일 2교대 근무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건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두 번째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남양주 정드림 노인 전문 병원에서 간호사 3명을 모집합니다. 이 병원은 2007년 개원한 14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병동 개편으로 인해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평간호사를 채용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340만 원으로 상여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은 간호사 3분을 모시는 공고였네요.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관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 직무 분석, 면접 전략, 1:1 코칭 등의 내용으로 청년 취업 성공 프로젝트 2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남양주 일자리 카페에서 진행되며 8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수료자와 취업자에 한해 참여수당을 지역화폐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청년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광주와 남양주로 떠나봤습니다. 네, 올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봤더니요. 10명 중 4명 꼴인 10명 중 4명 중 1명 꼴입니다. 24%라고 하는데요. 사상 최고치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 극심한 청년 실업난 상황에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취준생들 곁에서 그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취준생 A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인터넷에 사실 비정규직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뉴스 섹션에는 학교, 공항, 그리고 은행 등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파업 소식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정규직과는 다르게 근로 방식이나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지만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서는 우리 취준생들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한 취업 포털에 따르면 구직자 445명에게 비정규직 근무란 의향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53.9%가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이 58%로 남성의 50.8%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아이고. 오늘은 비정규직이라도 어떻게라도 취업하고픈 채용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의 공감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의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규혁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은 여성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스펙이 부족한 건지 잘 안 돼서 공사에서 하는 채용형 인턴이나 몇 개월짜리 비정규직 자리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도 아니고 스펙 쌓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당장 이것이라도 안 하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된다면 바로 들어가고 싶네요. 유유라고 한 취준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있다고요? 남성 사연이라고 하던데. 네,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요. 말로만 듣던 비정규직. 저에게도 결국 현실이 되었네요. 취업한 이 회사의 분야도 저에게는 생소한 분야인데 역시 요즘 취업 제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관련 분야라서 취업한 만큼 힘내서 열심히 다녀보려고요.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다른 취준생분들도 힘내세요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정규직을 원하는 직업을 갖긴 원하지만 현실은 사실 녹록지가 않죠. 두 분이 봤을 때는 취준생들이 비정규직이라도 입사하고 싶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현황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졸업을 했으니까 뭐 당장 정규직으로 뭐 취업을 한 게 아니라면 작은 경력이라도 쌓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한 해당 설문조사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려는 이유를 또한 결과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들이 취준생들이 비정규직을 택하게끔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는요, 취업이 급해서라고 하고요. 2위는 구직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3위는 정규직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함과 기업의 채용이 점점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그리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이 비정규직을 지원을 할 때 그래도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해당 설문조사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비정규직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조건으로는 경력 활용 가능성 여부와 그리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봉이 22.5%를 차지하면서 취준생이 택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고요. 또 계속해서 연봉, 정시 퇴근 가능 여부, 위치 및 거리, 그리고 복리 후생, 직무 전문성 습득 등을 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비정규직에 지원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좀 진행이 됐나요? 네, 설문조사가 있어서 저 마련을 해봤는데요. 우선 취준생들이 비정규직 취업에서 가장 걱정하는 점은 어떤
어떤 것인지 보면 우선 1위로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이었고요. 또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규직 대비 급여가 낮다. 단순 업무 위주로 경력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취업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직 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꼽았습니다. 요즘 또 들어보니까 비정규직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뭐 하다 안 되면 지원했었는데 요즘 좀 달라졌다고요? 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취업을 고려하기 시작한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비정규직 취업을 고려하기 시작한 시기로는 가장 많은 39.2%가 처음부터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구직 시작 후 1개월에서 3개월 후가 2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 초기부터 비정규직 취업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역시 그냥 상황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구직자 10명 중에 8명은 최근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늘어난 비정규직 채용 공고라는 답변이 67.2%로 가장 많았고요. 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주위 사람이 29.4%를 차지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언론 기사 보도, 비정규직을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이유도 꼽혔다고 하네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저라도 비정규직 취업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 취준생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또 미모의 여성 두 MC께서 미모애라고 하시면서 약간 슬쩍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전개가 급박해가지고.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이니까 미모의 두 여성 네, MC께서 네. 힘내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후배들도 있고 취업 준비하는 그런 동생들도 많지만 일단은 비정규직을 뭐 진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불안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실 텐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꽉 차서 이렇게 꽉 채워서 좀 보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부쩍 앞으로 또 정규직 취업이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까요. 네, 건강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수 씨에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경험들을 쌓다 보면 좋은 정규직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청년 취업, 그 속에서 많은 취준생들이 공감하는 취준생 A.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